치료법입니다. 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자결감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을 뿌려줍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2차적 원인들을 치료하면 당연히 자결감이 없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2차적 요인이 없거나 그래도 자결감이 남아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안녕하세요, 덴티장입니다. 오늘은 입안의 원인 모를 통증,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면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꽤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강내과 의사로서 사명감을 느끼고 구강자결감 증후군, 즉 버닝마우스 신드롬에 대한 정확한 정의, 원인, 치료법에 대한 영상 제작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학술적인 내용, 임상 데이터, 최신 논문까지 반영한 영상이니 남몰래 입안을 불편해하시는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과 꼭 같이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구강자결감 증후군과 동반될 수 있는 증상들로 넘어가겠습니다. 입안 통증과 다음 증상들이 동반된다면 구강자결감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첫째, 최근에 입이 많이 건조해졌다. 둘째, 입맛이 변한 것 같거나 입에서 쓴맛이 난다. 셋째, 자꾸 갈증이 난다. 넷째, 두통이 심해졌다. 다섯째, 만성적으로 등 허리가 아프다. 여섯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다. 일곱째, 생리통이 심하다. 혹은 갱년기가 왔다. 본격적으로 입안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일단 이름이 구강, 자결감인 것처럼 타는 듯한, 될 것 같은 얼얼한 통증을 호소합니다. 부위는 어디에 많이 발생할까요? 입안 중에서도 혀끝, 그리고 입천장, 그리고 입술, 그리고 아래 잇몸, 그리고 한쪽이 아닌 양쪽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통증의 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10점 만점에 4점이 보통, 6점이 심한 통증, 8점이 아주 심한 통증이라고 했을 때 구강자결감 환자분들은 보통 5점에서 8점 정도의 통증을 호소합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에 의해 통증이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입안에 눈에 보이는 구내염 등은 먹고 마시는 거에 통증이 증가하는 것과 반대라고 할 수 있죠. 통증의 지속시간은 거의 24시간이지만 이 통증이 수면을 방해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보통 4달 이상 지속된 경우를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죠. 구강자결감 증후군을 정확히 정의하면 치과적, 전신적 원인과 눈에 보이는 구강점막 질환이 없으면서 입안에 타는 듯한 느낌을 갖는 질환입니다. 여기서 1차성과 2차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2차성은 눈에 보이는 원인이 있어서 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고 1차성은 그런 원인도 찾을 수 없는데 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경우입니다. 즉 1차성이 진정한 구강자결감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데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요.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자가면역 질환의 전 단계라는 가설이 있고요. 20% 정도는 걱정, 우울, 암 공포증, 성병 걱정 등의 심리적 요인과도 관계 있다고도 해요. 또한 신경성이라는 가설도 존재하는데 특정 신경의 손상 후 발생할 수 있고 파킨슨병 환자에서 유발률이 높다는 점에서 이를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사실 2차성 원인에 주목한 게 더 중요한데요. 2차성 원인은 눈에 보이는 원인이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면 입안의 통증도 같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부터 집중하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게 있다면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러지 반응입니다. 특정 금속물질이나 식품 첨가제에 대한 알러지 반응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금속물질이나 방부제 등은 영상 설명란에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갈이가 있는 경우, 혀내밀기 습관이 있는 경우, 잘못 제작된 틀니로 인해 혀의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도 자결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강 캔디다증, 즉 입안에 곰팡이균 감염이 있는 경우입니다. 실제 임상 경험을 빌려 말씀드리면 대표적인 3대 자결감을 일으키는 질환이 구강자결감 증후군, 구강 캔디다증, 구강 건조증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구강 건조증에 대한 영상은 이미 제 채널에 있고
캔디다증에 대한 영상도 업로드 예정이니 그 전에 꼭 구독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혀가 갈라져 자극에 민감한 경우, 혀의 지도처럼 보이는 지도설이 있는 경우, 그리고 입안에 하얀 그물처럼 보이는 편평태선이라는 병이 있을 때도 자결감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고혈압약, 위장약, 세포독성제 등 다양한 약물에 의해서도 자결감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철분, 아연, 비타민 B 부족인 경우에 30% 정도에서 자결감이 나타날 수 있고 마그네슘 결핍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갑상선 기능 저하, 당뇨, HIV 감염 같은 전신질환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여덟 번째는 스트레스 그 자체로도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어요. 치료법입니다. 이 이글이글 타고 있는 자결감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을 뿌려줍니다. 농담이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2차적 원인들을 치료하면 당연히 자결감이 없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2차적 요인이 없거나 그래도 자결감이 남아있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합니다. 첫 번째로 자극을 최대한 피해줘야 합니다. 치과 치료 자체도 입안에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자제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맵거나 뜨겁거나 짠 음식 등으로 입안에 통증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쓸데없이 혀를 내밀거나 혀를 이리저리 돌려보는 습관이 있으면 고쳐주시고요. 통증 치료의 첫 번째는 통증을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거의 모든 영상에서 제가 강조할 거예요. 두 번째는 심리 관련입니다. 아까 심리적 요인이 구강자결감 증후군의 20% 정도는 차지한다고 했죠. 치료를 해주는 선생님을 만났다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선생님을 따라와 주시고요. 스트레스 관리 또한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무의식적으로 이를 꽉 깨물게 될 뿐만 아니라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치매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침분비가 줄어든 상태에서 이를 꽉 깨물면 혀가 자극을 더 잘 받아 혀의 통증이 시작되거나 심해질 수 있습니다. 항상 편하고 이완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세 번째로 약물 치료입니다. 대표적인 자결감 3대 원인 중 하나인 캔디다증에 대한 반응을 보기 위해 보통 처음에 항곰팡이제, 가글 등을 사용해 봅니다. 여기에 효과가 있으신 분들도 많아 효과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사용해 곰팡이를 관리해 주는 것이죠. 두 번째 원인 중 하나인 입마른증을 개선하기 위해 보습제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 밖에 침이 잘 나오는 여러 방법들은 제 입마른증 정복 영상을 참조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끝판왕격인 항감질제 가루를 빻아서 가글로 하루 3번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기까지 치료를 진행하면 대부분의 환자가 좋아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여기서 만족감을 많이 드러내셨어요. 최신 논문을 보면 요즘 뜨고 있는 영양제죠. 항산화제인 알파리포산이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도 몇몇 환자분들에게 사용해보고 있는데요. 다음에 자결감 두 번째 시리즈로 각종 치료법에 대한 환자분들의 개선 정도를 분석하는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논문을 보면 고추에서 추출한 캡사이신 크림도 구강자결감 증후군에 효과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알파리포산이나 기타 다른 약에 비해서도 그 효과가 지속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좀 마이너한 주제에 대해 다뤄봤는데요. 그래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분명 존재할 거라 생각해 제작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